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고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지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을 생각해 본다면 면전에다가 대고 욕만 안 했지 거의 싸우자라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까지 또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친문 세력들에게 굴복을 해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바로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사면이 된 사람 중에 윤미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윤미향이가 왜 도대체 사면이 됐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00번 천번 양보해서 친문 쪽 얘네들의 눈치를 봐서 했다라고 치자고요. 윤미향은 뭐지? 윤미향이 도대체 민주당 내에서 어떤 무슨 역할과 뭐가 있길래 8.15 광복절에서 지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이거를 사면을 시킬 수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 제가 일단 더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요 기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거 이제 그 윤미향과 관련돼 가지고 쉼터 소장이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마지막 통화자가 바로 윤미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 얘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4명, 대표적으로 4명의 인물에 대해서 또 사면이 이루어졌는데요.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호 이 4명의 인물 여러 사람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4명이 이제 사면이 됐죠. 그 여파가 리얼미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거의 8% 가까이나 지지율이 떨어져서 56.6% 취임 후 최저치를 찍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 하나는 상식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쵸, 조국 사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게 입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국 임기를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않은 인간을 갖다가 8.15에 지금 정치인 사면으로서 제일 처음 시작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줄어든 거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애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전현희 같은 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된 배경이 사면 때문이 아니래. 원래 이제 그 정신병자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신병자다운 말을 뭐라고 하는지만 좀 느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러면 전현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인가?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요. 첫째가 경제고 둘째가 폭염과 수재 때문이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애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미친 것들이다. 그러니까 미쳐 있는 애들밖에 이런 인간들한테 이런 수준밖에 되는 안 되는 얘들한테 우리가 과반으로 패배를 해가지고 저렇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참 진짜 할 말이 없죠. 살다가 저는 폭염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평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전현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준비한다는 썰까지 있잖아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기 분당에 있으니까 전현희 같은 인간이 폭염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저는 진짜 정신 나간 여자애가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진짜 가당치도 않은 인간인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국은 그래 친문 세력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사면할 수 있다라고 해도 윤미향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사면이 돼야 되는 것인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대번에 이제 그 윤미향을 사면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용수 할머니 딸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윤미향을 사면시킨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차마 내가 어머니께 말씀도 못 드리겠다 이겁니다. 아니 8.15가 뭡니까? 광복절이에요. 뭔가 진짜로 사면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의미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윤미향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거겠습니까? 광복절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를 갖다 사적으로 저렇게 편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걸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거를 광복절에 사면을 시켜줄 수가 있겠냐고요. 여론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무려 22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공감이고 비호감이 9밖에 안 됩니다. 광복절 특사로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은 사람을 사면한다고 제정신으로 이룰 수가 있냐. 모든 지금 압도적인 거의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국민들 중도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 거의 한
70% 가까이 중에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90%는 제가 봤을 때 다 윤미향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등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부담이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지율이 과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윤미향한테 약점 잡힌 게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윤미향을 저렇게 전격적으로 사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이가 이재명의 이런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이라도 닥치고 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만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뭐 이렇게 뭐 응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평생 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기 그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뭐 사죄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진짜 이 또라이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대번에 이거는 사면복권이 결정되기도 전에 우리 광화문에서 만나요. 지 혼자 서 있든지 저 욕하는 것들이 착한 불쌍 이딴 소리를 하니까 매를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가가지고 저 패고 싶을 것 같아요. 제발 이 좀 닥치고 있으라고. 그리고 얼마나 윤미향이가 아나무인이냐 이거 보십시오. 후원금조차도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불복을 했던 게 윤미향입니다. 이거 하면 지금 얘기를 보시니까 윤미향의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후원금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후원금 반환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에 서도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라고 하위 공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난 1월 말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라는 건데 법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윤미향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그렇게 사적으로 써먹었다. 횡령과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 끝난 문제입니다. 그게 불법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반환금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주는 게 맞죠. 대법원 확정 판결 이게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거에 대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윤미향이 제기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시간 끌겠다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100% 자기가 돌려주는 게 맞지만 그게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또 소송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열불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저분들이 지금 후원금을 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9만 원, 71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고 2,0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돈이 아니라 충분히 윤미향 수준에서 돌려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식의 돈입니다. 화해 권고가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다 그냥 무슨 뭐 돌려주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49만 원, 71만 원 합쳐봤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윤미향 입장에서 그거 못 돌려주겠습니까? 충분히 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돌려주는 거겠습니까?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니 이재명이가 사면 복권한 거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나 갈 수 있지. 여러분 광화문에서 만나요. 광화문 아까 맞았습니까? 광화문에서 만나요. 나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 얼마나 뻔뻔하냐고요. 이게 좌파의 기본적인 디폴트가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이 표를 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인간들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금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표를 줄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그리고 윤미향 하면은 생각나는 항상 소름 끼치는 얘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사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쉼터 소장이 극단 선택을 했었죠. 그렇죠?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윤미향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쉼터 소장이 이제 뭐 후원금과 관련돼 있는 돈적인 문제, 계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리했었는데 뭐 이런 사람이 극단 선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진짜 덮기 위해 가지고 극단 선택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으스스해지는 얘기도 있었으니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극단 선택을 했던 쉼터 소장을 최초로 신고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미향의 보좌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대를 보면은 더 좀 이상했었습니다. 보세요. 이 보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6일 오후입니다. 오후 시간 뭐 한 2-3시쯤 됐겠죠. 그렇죠? 오후에 이제 그 쉼터 소장의 집에 찾아갔는데 반응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날 같은 날 저녁 10시 30분에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쉼터 소장의 집에 이 윤미향의 보좌진이 간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죠. 그렇죠? 보좌진이 뭐라고 왜 찾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게 아니 뭐 몇 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나 보나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오후에 찾아가가지고 저녁에 무슨 뭐 한 6-7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6-7시간밖에 안 지난 사람이 6-7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 경찰에 무슨 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헤어진 연인들 가운 같은 경우도 6, 7시간 무슨 뭐 연락이 안 돼도 가족도 6시간, 7시간 연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생판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좌진이 갑자기 저 쉼터 소장의 집에 찾아가는 것도 이상한데 6, 7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 더더욱 이상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게 뭐냐? 보십시오. 6일 그 같은 날입니다. 신고를 했던 오전 10시 정도 즈음에 바로 윤미향과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윤미향이 보좌진을 확인해 보라고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전화 통화를 해봤을 때 이 낌새가 좀 이상해. 이 쉼터 소장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뭔가 두려워가지고 진짜 뭐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빨리 확인해봐. 그래하고 이제 뭐 보냈을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쉼터 소장과 윤미향 양쪽의 핸드폰에 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씨 휴대전화에 이 윤미향과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된 게 따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거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지 좀 의문입니다.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 극단 선택을 했던 쉼터 소장이 마지막에 윤미향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리고 또 윤미향은 쉼터 소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윤미향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보좌진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확인을 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윤미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철저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도대체 극단 선택을 했던 이분의 휴대전화에는 윤미향과의 통화 내용이 따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지 정말 저는 궁금하고 무섭고 떨리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